근데 부동산도 예. 기득권들이 말하자면 사법고시를 붙거나 행정고시를 붙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예. 좋죠? 그러면 이 서민들을 착지하는 기술자들이. 자, 보세요.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권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나라와 개인이 투기를 해가지고 손을 뜯어먹어요. 내가 대통령 된 이후에는 부동산 정책은 간단합니다. 저 300명 가지고는 우리나라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저 국회가 있는 한 우리는 발전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은 전부 정신교육됩니다. 대통령 되면은 네. 바로 개헌을 추진합니다. 아. 국민투표. 어떤 면에서는 혁명이네요. 그러니까 국가혁명당이죠. 아. 당명이 국가혁명당 아닙니까? 아. 아니 신무사도 혁명하세요. 네. 애들, 언론들, 내 기자들 보면 잠꼬대하는 사람들 같아. 이 언론이 살아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서 바꿔야 됩니다. 전부 다 사고의 혁명적 전환을 해야 전환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국민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모르면 못 받는 거지. 이 후보들이 의혹이 지금 네. 안개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데 거기에서 좀 핵심적인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아, 그러니까 대장동이든 대장경이든 대장금이든 무슨 이해가지고 대장경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경쟁이에요. 네. 그렇죠. 네. 대장경이 얼마나 양이 많고 방대한지 아닙니까? 예. 대장동 마찬가지 대장이 붙었다면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대장경처럼 대장동이다 뭐 대장금이다면 그 음식을 만드는 그 기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헤맬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경이나 대장동이나 대장금이나 이런 데 들어갔다 뭐 그거는 너무너무 복잡한 거야. 그건 밝힐 수가 없어. 그건 안개와 같아. 이래서 후보님 폴리 엔터테이너란 말이 있구만. 아주 그걸 재밌게. 그렇습니다. 네, 비교해 근데 주시죠. 우리는 그걸 대장경이나 대장동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풀 수가 없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설정이 이미 돼 있어요. 나는 그걸 압니다. 여러분하고 다르니까. 그래도 후보님 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나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내가 나를 항상 반성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결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내 결정 보면라. 네. 그렇잖아요. 네. 내 결정 보기도 바쁜데 내가 뭐 이재명 씨의 결정이나 뭐 윤석열의 결정은 안 보입니다. 이해가죠? 예. 내가 항상 겸손하기 때문에. 예. 내가 뭐 잘났냐, 내 스스로 반성하고 뭘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할 건가, 이거에 바쁘다 보니까 남의 결정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내 눈에 손을 대면 남이 보입니까? 내 것부터 보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오직 국민은 바라보지만 네. 어떤 개인의 비리는 노코멘트. 네, 내 마음 잘하면 됩니다. 남을 탓하지 말자. 예. 예.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도, 네. 제가 3위를 했죠. 예, 부동산 표심이 네. 과연 영향을 미쳤다. 근데 부동산도 예. 기득권들이 말하자면 사법고시를 붙거나 행정고시를 붙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예. 좋죠? 그러면 이 서민들을 착지하는 기술자들이. 제 말은 머리가 좋으니까.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권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 흐름을 보면은, 자, 분당, 판교, 일산을 개발하면서 우리는 뭐가 떡고물이 움직였다는 정도는 진작에 가요. 그다음에 이해가죠? 그게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투기는 국가가 해놓고 민간인이 덮어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도 하나만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하고 지능이 다르다는 말은 내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무슨 개미 새끼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언론사 사장 아니라 언론사 할아버지라도 쳐다보면은 유치원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못 바꾸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바로 잡아주겠다는 게 뭐냐?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 가격을 인정합니다. 양도세도 가져가고 차익도 가져가라고 인정해요. 내가 대통령 된 이후에는 부동산 정책은 간단합니다. 물가 인상폭 이상 매매 차익을 가질 수 없다. 간단합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헌법에 명시됩니다. 대한민국은 그 해의 물가 인상폭이 2001년에 물가 인상폭이 2%다. 그러면 모든 부동산은 그 2% 세금을 받아요. 10억짜리 집을 2% 이상 받으면 국가 가져갑니다. 그럼 투기한 사람 있을까요? 이건 법으로 돼야 되잖아요. 법으로. 그래 바꿀 수 있습니다. 5년 가지고 있으면 2%짜리,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0.몇 프로 이렇게 프로테이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합산돼서 부동산에서 그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집의 가격은 부동산에서 매겨요. 개인이 매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회 우리 집을 팔려고 한다, 아파트를. 그럼 우리 집을 얼마에 팔지? 이런 거 없어요. 부동산에서, 그거는 당신 집이 5년 가지고 있으니까 5년 동안 물가 인상폭이 15%네요. 15%가 매매 차익입니다. 그 이상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래, 팔아주세요. 이게 되는 거지. 우리 집을 10억짜리인데 15억 팔았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투기는 없어지겠죠. 아주 물가인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나라와 개인이 투기를 해가지고 서로 뜯어먹어요. 그렇죠? 양도 차익 가져가고 이쪽 국가들은 또 양도 차익 가져가고 그 얼마 되지 않는 세금을 받겠다고 국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해이를 느끼는 젊은이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간 물가는 집들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매매되는 거는 부동산 가격 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국회도 거기 동의해서 따라올까요? 아니, 국회의원은 전부 정신교육됩니다. 대통령 되면은 네. 바로 개헌을 추진합니다. 아. 국민투표. 왜? 내가 받은 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바로 임기를 시작할 때 개헌을 들어갑니다. 국민투표. 네, 그래가지고. 저 300명 가지고는 우리나라 못 바꿉니다. 누가 150만원씩 월 주라고 그러겠어요? 예. 누가 자기들 월급 안 받겠다고 그러겠어요? 누가 국회의원 100명을 죽이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 국회가 있는 한 우리는 발전할 수 없어요. 저걸 일단 정신교육 때 다 보내고 새로 무보수 명예직 100명을 뽑아요. 보장은 없이 그는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멸사봉공하는 자들을 뽑아야 돼. 그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내 공약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혁명이네요. 그러니까 국가혁명당이죠. 당명이 국가혁명당 아닙니까? 아니 신문사도 혁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나는 또 강직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항상 존경합니다. 하는데 국민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개인이 무슨 뭐 욕망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우리 가계부채가 1,500조. 2,000조입니다. 지금 GDP 100%입니다. 국제적으로 그렇게 인정되어 있습니다. 1950조에서 지금 2,000조에 딱 달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그 GDP,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GDP 100%죠. 그래서 5억 미만의 부채는 국가에서 모두 탕감해줘야 된다는 부채 탕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네. 박 대통령이 옛날에 우리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장 근본 원동력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채 동결했습니다. 83 조치. 83 조치. 예. 그때 기업들이 살아났어요. 예. 기업들이 부채 악성 사채에 시달리다가 벗어나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채 동결 때문에 일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기업 투자가 생긴 거예요. 맨날 이자 내다가 기업 투자 제로였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5억까지 사채를 부채를 해결해 준다는 이 말은 1억씩 주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럼 보통 한 가정에 한 5억 돼요. 빚있는 사람 갚으면 되잖아요. 은행도. 그러니까 돈을 2천 몇천 조를 풀어도 대통령이 되면 바로 국회 동의 없이 되거든요. 국회 동의 없이 1억씩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헌법 76조 1항. 한번 보세요. 헌법 76조 1항은 긴급 재정 명령권입니다. 이 김영삼이가 금융실명제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저 국회 동의 안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벌써 돈 다 빼돌릴게. 금융실명제. 효과 없잖아요.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 조치를 한 거예요. 이와 같이
국회 동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1억 주는 거. 그러면 국회를 없애야 원래 150석 줄 수 있죠.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그래서 그건 아마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당개혁도 의원수를 300에서 100명으로 100명. 대폭 줄이고 보좌관도 없애고 예. 월급도 월급도 없고 그냥 국회 1년에 몇 번 나와서 봉사하는 거 그거 그냥 무보수입니다. 근데 지금 갈수록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회 입법 기능이 네. 정부 기능을 많이 뺏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산이 제대로 썼냐 이 부분도 또 이렇게 그 예산 감시 기능이 네. 예, 제가 제도를 하나 바꿨습니다. 네. 쌍벌제를 폐지합니다. 그러면 국회가 지나치게 감시 안 해도 돼요. 즉 뇌물을 준 자와 뇌물을 받은 자 중에 준 자는 처벌하지 않아요. 신고하면은 뇌물을 줬던 게 10년이 넘었던 20년이 됐던 돌려줍니다. 그 자를 처벌하고 뇌물을 준 액수를 국가가 돌려줘요. 신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준 자는 제도 묻지도 않고 돈을 오히려 돈을 돌려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 지금 한 20년 전부터 뇌물 준 사람 그냥 신고하면 돌려준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 많지 않을까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나라를 썩게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제도를 하나 바꿔버리면, 지금 보세요. 여기 신문에 광고 내요, 정부에서. 그동안 뇌물 준 사람들 정부에다 신고하면은, 그 뇌물 액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광고 내 보시면 어떤 결과 올까요? 뇌물을 준 사람 많겠죠? 그와 같이 쌍벌죄를 묶어가지고 뇌물을 받아먹는 걸 안전하게 해놓은 거야. 그 누가 해놨어요?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 관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상야릇한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뇌물을 주고 받고가 비밀이 유지되죠.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죄는 이렇게 준 사람 진술받기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뇌물을 준 사람에게 신고만 하면 그 금액을 국가가 준다. 뭐 예를 들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부자지간에도 뇌물을 안 받아요. 저 아들님이 언제 마음이 변? 아이고 신고할지. 예? 그리고 아니 우리 대표님 보실 때 제 말한 그 정책이 쌍벌제 폐지가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효과는 있겠네요. 부정부패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감시할 것도 없어요. 그 문재인 정부 평가는 나는 문재인 정부 평가는 역사가 앞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지금 평가하는 건 위험합니다. 역사가. 정말 지금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세월이 지나봐야 알게 됩니다.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지나치게 민감한 것 같아. 생활이 어려운 거하고 대통령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내 같은 대통령이 하면은 그거 좋겠죠. 그러나 일반 잘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죠. 국보위를. 그래가지고 정권을 뺏었죠. 강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했죠. 뭐 그런 게 연관은 있잖아요.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본인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기름값이 최저로 내려갔었어요. 3적. 호황이랬죠. 네, 기름값 최저는 달러가 제일 내려갔죠. 물가가 아주 낮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남는 바람에 대통령은 앉아서 덕을 본 거예요. 국제 정치를 그랬으니까. 그 국제가 3조 운동이 있었어요. 그 시절 경제가 좋았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만 앉아서 통치에 대해서 욕을 많이 안 먹는 거야. 그랬겠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3고 시대를 맞이했어요. 콜레라, 뭐 물가 올라가, 기름값 올라가고 다 3고 시대의 대통령은 또 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한테만 덮어 씌운다. 그건 안 됩니다. 이해가죠? 세계적인 흐름이 삼저냐, 독재자한테도 삼저가 오기다. 민주화를 하는데도 삼고가 오기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 저 대통령 나쁜 사람이 저거 감옥 넣어 이거 안 돼요.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도 감옥에 넣어서 단 내란 외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감옥에 가고 뭐. 그럼 국가 브랜드가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일은 없애야 되고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일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건 남북이 분단된 국가에서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자마자 북한에서 서도를 가습니다. 무슨 이해가죠? 예.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혹은 이 대북 정책 전략은 어떻습니까? 아, 대북 전략은 없습니다. 그런 거 세우지 않습니다. 호혜 서로 상호 돕는 민간 교류를 활성화합니다. 아니 북핵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 그건 아닙니다. 관이 나서지 않는다. 관이 나서지 않고 북이 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민이 나섭니다. 예. 핵은 우리를 위협하자고 만들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강대국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한테 터뜨리면 북한이 오염돼버려요. 그렇죠. 그거는 등잔빛이 찍어뒀다고 우리 남한에 핵을 터뜨리는 날이면 북한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위협으로 북핵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의 위협이 아니라 국제용이죠. 외교용이지.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말고 북한 정부와는 마찰을 가질 필요 없고 단 북을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서 북이 경제가 적어도 우리하고 3대1 정도 독일처럼 되게 해주고 통일부는 해체합니다. 통일부는 해체하고 취업부로 바꿨습니다. 왜? 취업. 실업자들 취업하는 부서.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 알겠죠? 여성부 해체하고 결혼부로 바꿨듯이.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꼭 잠꼬대 하는 것 같아. 언론 대표들, 언론들, 내 기자들 보면 잠꼬대 하는 사람들 같아. 이 언론이 살아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서 바꿔야 됩니다. 전부 다 사고의 혁명적 전환을 해야 전환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국민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모르면 못 받는 거지.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